안녕하세요, 려덕입니다. 오늘은 조립을 한번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해요. 일단 CPU는 인텔의 i5 8500이고요. 그리고 메인보드는 MSI B360M 박격포.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는 조텍의 RTX 2060 6기가. 그리고 SSD는 마이크론의 BX500 480기가. 그 다음에 하드는 웨스턴 디지털 1테라. 그 다음에 램은 게일의 프리스틴 4기가짜리 2개에서 총 8기가짜리 2개에서 총 16기가고요. 그 다음에 파워 같은 경우는 스파클텍 GPK 600S 80 플러스 브론즈 제품이에요. 일단 조립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보드랑 CPU를 먼저 결합을 해요. 보드를 조립할 때는 항상 요것들 백패널이랑 사타 케이블을 먼저 빼놓고요. 그 다음에 조립을 합니다. 이거는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조립할 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긁히거나 하지 않도록 제 책상도 안 긁히고 그렇게 하도록 이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보호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립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인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여기 한번 보여줄래? 이런 식으로 이 소켓 있는 부분이 이렇게 가이드라고 해야 될까요? 요 가림막으로 이제 지금 보호를 하고 있어요. 일단 장착을 할 때는 요 걸쇠 부분을 눌러서 오른쪽으로 당겨줍니다. 이렇게 눌러서 오른쪽으로 당겨줘요. 눌러서 당겨주면 이렇게 밀어주면 걸쇠가 이제 열려요. 여기가 지금 소켓 부분인데요. 여기에 이제 CPU를 장착을 할 거예요. CPU는 i5 8500입니다. CPU를 장착을 할 때는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잘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요 아랫부분에 화살표가 있어요. 이 메인보드에도 요쪽 부분에 요 동그라미가 하나 있죠. 요 부분이랑 이 화살표랑 같은 위치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 게 CPU에 보시면 요 홈들이 있죠. 위 상단에 홈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 메인보드에도 여기 이렇게 홈이 이렇게 있죠. 양쪽 끝에 이 홈을 맞춰서 그냥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장착 끝났습니다. 올려주시고 이 걸쇠를 이제 요거를 밑으로 잠가주시고 걸쇠를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 보호 덮개가 있잖아요. 이 덮개를 이렇게 해서 제거를 미리 하신 다음에 덮어주셔도 상관이 없고요. 제거를 안 하신 상태로 이렇게 눌러서 덮어주시면 이 보호 덮개가 자동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크게 상관없으니까요. 둘 중에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걸쇠를 내리셔서 아까는 이렇게 해서 당겼으면 지금은 얘를 눌러준 다음에 안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쪽 걸쇠 부분에 얘가 들리지 않도록 내려서 이쪽으로 밀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럼 CPU 결합은 끝났어요. 이제 CPU 쿨러를 장착을 해줄 건데요. CPU 쿨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인텔의 정품 쿨러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얘를 어떻게 이제 결합을 할 것이냐. 여기 보시면 메인보드에 이 부분 CPU 팬이라고 적혀 있죠. 이 CPU 팬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쿨러에 전원 케이블이 이렇게 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껴질 거예요. 그러면 얘랑 가까운 쪽에 이렇게 껴져야 케이블들이 정리가 잘 되겠죠.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 그러면 지저분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해도 지저분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 인텔이라고 써져 있는 게 꼭 정방향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방향이 다르더라도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고 케이블을 껴줍니다. 요 장착을 할 때는 이 내 귀퉁이가 이렇게 홈이 있어요. 이 홈에 요 쿨러에 요 고정 가이드들을 홈에다 이렇게 살짝 올려줍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눌러주면 되는데요.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요 CPU 팬을 결합을 할 때 이 지금 돌아가는 요 부분 보이시죠? 요 부분이 CPU 팬의 이 원 방향이랑 직각을 이뤄야 돼요. 직각을 이뤄야 돼요. 요렇게 평행을 이룬 상태에서 누르면 안 되고요. 직각을 이룬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서 딸깍딸깍 소리가 나면 결합이 다 된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흔들어도 빠지지가 않죠. 근데 제가 아까 왜 이 방향으로 하면 안 된다고, 이 평행을 이루게 해서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요거는 이제 풀 때예요. CPU 쿨러를 풀 때 얘네들을 다 평행을 이루게 맞춰 주신 다음에 위로 이렇게 잡아 빼주시면 이렇게 들립니다. 그리고 인텔 쿨러는 여기 밑에 지금 써멀 컴파운드가 이제 묻어 있기 때문에 따로 써멀 처리는 안 해도 돼요. 써멀 컴파운드를 발라주지 않아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잠그는 게 아니라, 잠글 때는 다시 얘네들을 직각을 이루도록 이렇게 돌려주신 상태에서 딸까닥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바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요 선들이 지저분하잖아요. 이 선들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요 케이블들을 살짝 말아주는데요. 이렇게 해줍니다. 뭐 본인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셔도 돼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아줍니다. 말아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아준 후에 여기다 결합을 해줘요. 그러면 훨씬 아까랑 다르게 훨씬 더 이제 깔끔해졌죠. 선도 짧게 이제 나가게 됐고, 이렇게 해서 결합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CPU랑 CPU 쿨러까지는 결합이 다 됐어요. 이제 여기 램 슬롯에다 메모리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램은 게일의 프리스틴입니다. 8기가짜리 2개고요. 게일 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리를 하신 다음에요, 요 홀로그램 있죠? 홀로그램을 떼서 램에 이렇게 붙여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떼서 이렇게 붙여 주시면 됩니다. 붙여 주신 후에 얘를 이제 장착을 해야 되는데요. 램 같은 경우는 장착을 할 때 보시면, 지금 여기 램을 보면 램이 지금 이 정중앙에 홈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정중앙이 아니에요. 한쪽으로 약간 쏠려 있거든요. 정중앙이면 이 정도 될 텐데 한쪽으로 약간 쏠려 있어요. 그리고 메인보드 그 램 슬롯에도 보면 이 램 슬롯에 여기에 지금 홈이 있죠. 이 홈이 있는데 얘가 또 정중앙이 아니에요. 홈을 지금 옆으로 측면으로 살짝 보여드리면, 정중앙이라고 하면 요 정도가 정중앙이 되겠죠. 근데 한쪽으로 쏠려 있잖아요. 램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쪽으로 약간 쏠려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못 넣을 경우에, 제가 지금 램을 방향을 잘못 넣을 경우에 이 홈 부분이랑 이 홈 부분이 맞지가 않잖아요. 요 메인보드 슬롯에 있는 홈이랑 얘랑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장착을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홈과 홈이 맞닿도록 해서 넣어주시는 거고요. 램은 지금 왼쪽부터 시작해서 1, 2, 3, 4라고 하면 2번, 4번에 램을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램을 낄 때 여기서 그냥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끼셔도 상관이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눌러서 램을 꼈을 때 밑에 요 땜된 부분들, 요 핀들이 휘어지거나 뭐 얘네들이 뭔가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로 눌러서 넣지 않고요. 아래쪽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아래쪽을 이렇게 손으로 잡아주고 위에서 이렇게 눌러줍니다. 손으로 잡고 눌러줘요. 그러면 얘네들이 바닥에 닿지 않기 때문에 뭐 휘어지거나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램 낄 때 주의하실 점,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램
이제 움직이지 않게 해주는 이제 고정 걸쇠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한쪽만 이렇게 걸쇠가 한쪽만 열리고 한쪽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램을 이쪽을 먼저 껴주시고 이렇게 껴주시고 이렇게 여기 먼저 끼시고 여기 먼저 끼시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쪽 끼시고 이쪽 끼시고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업체를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B사 메인보드 중에 요렇게 끼면 밑에 요 핀들이 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램슬롯 안쪽에 있는 요 핀들이 휘어져 나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램슬롯이 고장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눌러 주실 때는 이렇게 휘지 않도록 해서 항상 이 직각으로 바닥이랑 직각을 이루도록 해서 이렇게 눌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닥이 손상되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잡아 주시고 이렇게 눌러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램이 제대로 껴졌는지 안 껴졌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이 안 껴진 그 빈 슬롯들 있잖아요. 이 빈 슬롯들의 걸쇠를 이렇게 잠갔을 때 얘네들이 평행을 이루면 돼요. 얘네들이 평행을 이루면 만약에 램이 제대로 안 껴졌다 뭐 이런 식으로 껴졌다라고 하면 여기가 튀어나오겠죠. 얘가 지금 튀어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튀어나오죠. 이러면 램이 제대로 안 껴진 거예요. 그럴 때는 더 꾹 눌러서 램을 이렇게 걸쇠가 잠기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지금 메인보드 조립은 완성이 된 거예요. 메인보드 조립은 완성이 됐고요. 이제 메인보드는 조립이 끝났으니까 옆에다 두고요. 케이스를 올려서 케이스에다가 파워나 메인보드, 뭐 SSD 이런 나머지 부품들을 조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요, 꺼내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케이스를 이렇게 오픈을 하셔가지고 꺼내시게 되면, 예를 들어 뭐 본인이 직접 조립을 하려고 뭐 케이스를 구매를 했다든지, 아니면 조립이 완성된 본체를 내가 구매를 했다든지 할 때 이걸 그냥 박스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스티로폼을 잡고 이렇게 꺼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스티로폼이 생각보다 약해요. 그래서 이게 꺼내다가 스티로폼이 깨지거나 그랬을 때 꺼내다가 놓쳐가지고 어이쿠 하고 바닥으로 떨어져가지고 케이스가 깨진다든지 PC에 손상이 간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케이스를 뺄 때는 뭐 눕혀가지고 이렇게 빼시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해서 케이스를 이렇게 뒤집어 줍니다. 뒤집어 주는 상태에서 박스만 이렇게 들어 올려요. 박스만 들어 올리고 이렇게 해서 한쪽 스티로폼 제거하시고 비닐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빼주시고, 이러면 이제 마무리가 다 된 거고요. 게이드. 얘는 원래 나 이런 경우 처음이네 또. 먼지 필터가 원래 하나 있어야 되는데 두 개가 있네요. 개이득이네. 나 이런 경우 처음 봤네. 일단은 요렇게 케이스를 꺼내 주시고요. 왼편에 있는 철판을 뒷부분에 이렇게 손으로 돌릴 수 있는 손나사가 있어요. 이 손나사를 위아래로 돌려 가지고 철판을 뒤로 이제 제거를 해 줍니다. 요렇게 판넬을 열어 주시고요. 이쪽 부분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손나사로 되어 있어요. 손나사로 되어 있어서 손으로 이렇게 돌리시면 열 수 있어요. 얘는 지금 아크릴로 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이런 아크릴이나 아니면 강화유리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케이스들은 다 여기가 이제 손나사로 이제 풀릴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이렇게 풀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수라 케이스 같은 경우는요, 아수라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면에서 보셨을 때 요 부분 CD롬 홀이에요. CD롬을 장착하는 CD롬 장착부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CD롬을 장착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 그냥 CD롬을 껴주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CD롬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안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 케이스 내부에 있는
요 가이드 요걸 가지고 여기를 막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껴 주시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게 이제 파워 서플라이를 장착을 해야 돼요. 파워 서플라이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 이 케이스를 지금 보시면 구조가,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파워 서플라이 쪽이 밑에 여기가 타공 처리가 되어 있어요. 타공 처리.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고, 밑에는 먼지 필터가 이렇게 있죠. 먼지 필터. 먼지가 안 들어오도록 먼지 필터가 있고, 이렇게 타공 처리가 되어 있어서 파워 서플라이를 장착을 할 때, 파워 서플라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를 지금 장착을 할 때 파워 서플라이 이 쿨러 부분 있잖아요. 쿨러 부분, 요 흡기 쿨러인데요. 이 부분이 이 바닥면으로 가도록 해야 바닥에 타공된 쪽으로 해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이 파워 안쪽으로 열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뒷부분으로 파워에서 발생하는 열을 배출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게 가장 효과적인 장착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파워 서플라이의 그 구성품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얘 같은 경우는 파워 서플라이 요 본체,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 이쪽에다가 이제 연결을 해주는 파워 케이블,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를 케이스에 장착해주는 나사, 그 다음에 파워 서플라이랑 케이스랑 이제 나머지 부품들을 연결했을 때 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케이블 타이가 5개가 들어있네요. 그리고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 필요 없어요. 이거 필요 없고, 요것도 지금 쓸 거 아니니까요. 박스에다가 넣어뒀다가 의뢰하신 분한테 이제 이런 박스들도 다 전달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 넣어두고, 요거는 이제 습기 제거제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필요 없어요. 어차피 쓸 거니까 지금.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를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짧게라도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방석을 제가 그 빨간색 방석을 뺀 이유가 화면이 이렇게 빨간색 방석 때문에 잘 안 나올까봐 지금 잠깐 뺐고요. 조립할 때 다시 올려놓고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파워를 보시면 요 24핀 요 케이블이 이제 주 전원 케이블이에요. 메인보드에다 장착되는 보드 주전원 케이블. 얘가 이제 주전원 케이블이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거는 파워의 모든 걸 알고 계실 필요가 없어요. 조립할 때 다 쓰지도 않으니까. 요거 하나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지금 하나 둘 셋 넷 구멍이 8개죠. 8핀. 이게 지금 보면 이렇게 나누면 4핀으로 돼요. 이거는 뭐냐면 메인보드에 보조 전원을 넣어주는 거예요. 메인보드에 요 주전원 요거 하나만 연결하는 게 아니고요. 얘까지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메인보드마다 다른데 이렇게 4핀만 연결이 되는 메인보드가 있고요. 이렇게 결합을 해서 8핀으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 메인보드가 있어요. 그래서 4핀만 쓸 때는 이렇게 빼가지고 얘만 쏙 꼽아가지고 쓰면 되고요. 8핀을 쓸 때는 요 두 개를 결합을 해서 메인보드에 딱 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래픽카드에 연결해주는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구멍이 6개, 여기 2개 해서 총 8개잖아요. 얘는 지금 요게 2개가 있네요. 요 케이블이 8핀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보통 8핀이라고도 하고 6 플러스 2핀이라고도 해요. 6 플러스 2핀. 만약에 그래픽카드를 장착을 내가 했는데 그래픽카드가 뭐 6핀 전용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6핀만 꽂아 가지고 쓰면 되고요. 뭐 6핀이 2개짜리다 그러면 이렇게 6핀 이렇게 꽂으시면 돼요. 근데 그래픽카드가 뭐 8핀이다 그러면 얘를 여기다 포개 가지고 이렇게 8핀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껴주시면 되고요. 8핀 6핀이다 그러면 이렇게 2개, 8핀이다 그러면 얘도 껴가지고 이렇게 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껴주시면 되고요. 만약 그래픽카드를 안 쓰시는 분들은 얘를 장착할 게 아니니까 얘가 남아 돌아요, 얘가 조립하고 나는데 선이 남았어요
라고 하시면 그냥 묶어서 이렇게 선정리 따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픽카드 안 쓰면 얘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요거 요 사타 케이블, 사타 전원 케이블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기역자 모양으로 생겼죠. 이렇게 기역자 홈이. 잡아, 초점을 잡아라. 넌 가만히 있어. 내가 잡을 테니까.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생겼죠. 요게 이제 사타 전원 케이블이에요. 얘는 지금 요게 한 줄에 3개씩, 한 줄에 3개씩 2줄이 있어요. 총 6개 사타 케이블이 있고요. 그러면 얘가 이제 하드나 SSD를 총 6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뭐 지식인 같은 데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컴퓨터를 조립을 다 했는데 이 케이블들이 많이 남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이 케이블을 난 SSD만 쓰기 때문에 이 케이블을 하나 연결했는데 지금 5개가 남아요. 안 쓰는 거예요. 얘네들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요게 이제 요걸 하나 쓰고 있는데 나머지 2개는 못 쓰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이거 연결하시고 다른 거에다 또 요거 연결하시고 다른 거에 또 요거 연결하시고 이러면 하드나 SSD를 총 3개를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요 한 줄에 3개가 있으니까요. 하나만 연결하시면 요 2개는 나중에 필요하실 때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구멍 4개 뽕뽕뽕뽕 뚫린 요 애는 ID 전원 케이블이라고 해서요. 케이스에 보면 이런 식으로 케이스 쿨링팬, 뭐 팬 컨트롤러라든지 이런 쿨링팬에 파워를 넣어주는 요런 애들이 있어요. 요 4핀짜리. 얘네랑 얘랑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는 거고, 얘도 쿨링팬이 요런 게 있으면 얘도 쓰는 거지만, 쿨링팬에 이런 그 전원 케이블 포트가 없다면 얘를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케이스에다가 파워 서플라이를 결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설명을 하면서 조립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요. 좀 지루하시더라도 지금 이 영상은 조립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뭐 해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제 뭐 조립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도움을 드리려고 찍고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까지 설명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뒤로 가기 눌러서 이제 뒤쪽으로 뭐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파워 서플라이를 장착을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홀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홀들은 뭐냐면 파워 서플라이를 아까 쿨링팬이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해서 이렇게 아래에서 공기가 들어와서 이 뒷부분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파워를 장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는 거고요. 반대로 이렇게 돌려서 파워 서플라이를 반대로 뒤집어서 달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나사가 위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파워를 반대로 장착했을 때 장착해 주는 데고요. 그러면 이제 파워 서플라이 장착까지 끝났으니까 이 윗부분에 조금만 뒤에서 좀 찍어봐. 이 윗부분에 이 메인보드 뭐 백패널이라고 하죠. 뭐 IO 실드라고도 하는데 백패널, 그냥 백패널, 얘를 이제 여기다 장착을 해 주셔야 돼요. 얘를 장착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메인보드를 제가 여기다가 장착을 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이렇게 메인보드를 장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 빈 공간들로 먼지들도 많이 들어갈 거고 보기 흉하잖아요. 안에가 다 보이니까. 그래서 이 백 패널을 여기다가 이렇게 장착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백 패널을 이쪽에 장착을 하실 때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요 사이드 쪽 부분들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비거나 뭐 이렇게 상처가 나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장착하실 때 손 안 다치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했는데 다치는 거 아니야? 뒤쪽에서 이 아랫부분을 먼저 이렇게 아랫부분을 눌러서 이제 밀어 넣어 주세요. 그리고 윗부분을 아래를 잡은 상태에서 윗부분을 이렇게 눌러 주시면 돼요. 윗부분을 요 위에 있습니다. 손가락은, 제 손가락은 이 위쪽에, 여기를 눌러 주시고 양쪽 사이드를 이렇게 잠가 주시면 돼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런데 이렇게 잠그다가 이렇게 여기 손가락이 팍 껴가지고 여기 이렇게 손가락이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다 찢어집니다. 항상 조심해서 하세요. 그리고
장갑을 굳이 저 같은 경우는 안 껴요. 안 끼는 이유가 장갑을 끼게 되면 불편해서 안 끼는데, 장갑을 다칠 것 같으신 분들은 장갑을 끼세요. 괜히 이제 피 보는 것보다 장갑 끼고 하는 게 나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제 메인보드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요. 메인보드를 장착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제 메인보드를 만약에 장착을 하고 나서 선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보조전원을 뭐 이쪽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메인보드 보조전원 이쪽에 위치하거든요. 그러면 선이 너무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8핀 보조전원 있잖아요. 메인보드 8핀 보조전원을 이 안으로 넣을 거예요. 이 안으로. 원래는 여기가 홀인데 일로 넣으면, 원래 이쪽이 홀이에요. 이쪽이 홀인데 일로 넣어버리면 선 정리가 더 안 돼요. 그래서 이 뒤로, 이 안으로 해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메인보드 보조전원이 이런 식으로 위치가 될 거예요. 이렇게 안 보이나? 이런 식으로 위치가 될 거예요. 일단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장착을 할 건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메인보드를 가지고 오셔서 여기다 장착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전에 한 가지 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요 육각 나사 있잖아요. 요 육각 나사를 메인보드 구멍에 맞게, 지금 보시면 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네들은 다 이 수평의 위치로 이렇게 이제 구멍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얘랑 이렇게 떨어져 있죠. 높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이 고정해주는 육각 나사가 여기 하나, 둘, 여기 없죠. 여기를 채워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하나, 둘, 여기 없죠. 여기 채워주시고, 여기는 하나, 똑같은 위치에 여기가 아니라 이 밑에 쪽을 육각 나사를 결합을 해줘야 돼요. 육각 나사를 결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요 케이스를 구매하시면 케이스 안에 이제 부속품들 중에 이런 식으로 이제 육각 나사들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요 육각 나사를 결합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뭐 손으로 결합을 해주셔도 되고요. 뭐 이 드라이버나 이런 것들이 맞는 게 있으면 드라이버로 결합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드라이버를 저쪽에서 동생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손으로 잠깐 결합을 좀 해보고요. 손으로 해서 안 되면 드라이버를 쓸게요. 태호야, 드라이버 좀 줄래? 육각. 지금 얘는 결합이 됐고요. 얘는 손으로 지금 결합이 안 돼서 이렇게 지금 결합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다 지금 결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하나만 남았네요. 여기 하나는 안에 지금 들어있는 게 없으니까 이 안 쓰는 거에서 빼와 가지고 이쪽에다 결합을 해줄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총 일곱, 여덟, 이렇게 8개가 지금 결합이 되어 있고요. 얘를 하는 이유는 이걸 안 했을 경우에 메인보드가 이 케이스 이 프레임에 닿아가지고 쇼트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결합을 해주는 거예요. 일단은 결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메인보드를 장착을 할 때 요렇게 8핀 보조전원을 여기 8핀에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하신 후에 뒷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반대쪽에서 잡아주시고요. 뒷부분 이 케이블 있죠. 얘 지금 흔들리는 요 케이블 제가 반대쪽에서 손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얘를 뒤쪽으로 당겨 주신 후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올려주시고 여기서 지금 나사를 조여주시면 되는데요. 굉장히 덥네요 지금 이 안에가. 이 메인보드를 결합을 해 주실 때 보드 안에 여러가지 나사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요렇게 생긴 나사 있죠. 요렇게 뭐 약간 UFO 같기도 하고 UFO 같기도 하고 지금 약간 소뚜껑 같기도 한 요 나사를 가지고 결합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결합을 해 주실 때 요 절연화셔, 이 절연화셔를 여기다 뭐 대고서 뭐 나사를 껴가지고 뭐 그래야 쇼트가 안 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다 쉴드 처리가 다 돼 있어요. 이 처리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쇼트 다 막아주는 거예요. 메인보드 제조사에다가 이게 지금 논란이 뭐 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말들이 있어요. 절연화셔를 안 하면 쇼트가 난다. 절연화셔를 해야지 쇼트가 안 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여태까지 컴퓨터 조립하면서 절연화셔 써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옛날에만 써봤고 이렇게 나온 다음부터는 쉴드 처리가 돼서 나온 다음부터는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다가 요 나사를 그냥 조여줄 건데요. 이거는 메인보드 제조사들에서도 제가 문의를 했는데요. 메인보드 제조사들도 그냥 뭐 조립해도 된다고, 쇼트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절연화셔는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 제조사가 쇼트 걱정이 됐으면 보드 제조사들이 보드 판매할 때 절연화셔를 넣어놔야지 뭐 굳이 뭐 케이스 제조사에서 절연화셔를 넣어둘 필요가 없죠. 이렇게 나사를 조여 주시는 건데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이 수동으로 손나사 그 나사를 조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전동 드라이버로 나사를 조일 거예요. 이거는 전동 드라이버로 나사를 조이면 뭐 되네 안 되네 뭐 위험하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뭐 이 전동 드라이버가 RPM이 엄청 높은 거여 가지고 과도한 힘으로 이렇게 조이는 거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제가 쓰는 것처럼 이렇게 RPM이 낮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강도를 최하로 해서 살살살살 눌러주면 전혀 뭐 조립하는데 뭐 위험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나사들을 다 체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체결을 해주시고요. 손으로 제가 지금 이 드라이버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손으로 제가 세게 수동으로 드라이버 조이는 것보다 얘 1단으로 한 게 더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해서 총 8개를 다 장착을 해놨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초보나 뭐 그런 이 조립을 안 해보신 분들이 조립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조립을 하고 있는 건데요. 원래는 배터리가 없다네요. 일단은 중간에 끊어가더라도 조금 양해 바랍니다. 배터리가 없다 그래가지고 일단 요렇게 하신 다음에 나머지 케이블들을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거는 초보분들이나 처음 조립하시는 분들이 보라고 올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원래 같은 경우는 저는 요 나사들을 다 결합하지 않고 요 윗부분에 있는 이 나사 하나만 결합을 한 다음에요, 모든 케이블들을 이 뒤쪽 이 홀을 통해서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저는 원래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쪽으로 들어오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케이블들 정리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뭐 오디오 케이블을 여기다 케이스에다가 메인보드 쪽에다 이제 조립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오디오 케이블을 넣어요. 그러면 얘가 선 정리가 아무리 깔끔하게 된다고 해도 이만큼이 보이죠? 이만큼의 길이가. 그래서 저는 이 안쪽으로 케이블을 넣어서요, 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도록 해서 여기다 바로 갖다 꽂습니다. 여기서 나오게 해서 이렇게. 그럼 요만큼밖에 케이블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는 요만큼밖에 안 보이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겠죠.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기는 어느 정도 좀 난이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보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지금 조립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선 정리를 하실 때 팁, 모든 케이블들은 다 그냥 뒤로 빼요. 이 안에서 케이블들이 놀면 안 돼요. 다 뒤로 빼서 이쪽으로 이제 뒤로 다 빼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선 정리를 너무 빡세게 하면 이렇게 이런 말 써도 되나? 하여튼 너무 조금 과하게 하면 나중에 이제 컴퓨터가 고장 났을 때 본인이 이제 자가 수리를 한다거나 했을 때 이제 돌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선정리 케이블 타이로 막 해가지고 막 케이블 타이 2, 30개 해가지고 엄청 깔끔하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수리하려고 그러면 그 케이블 타이 다 끊어야 되거든요. 엄청 짜증나요. 그리고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선정리가 엄청 심하게 되어 있는 컴퓨터를 예를 들어서 샀을 때 컴퓨터 가게에 가져가서 수리를 받는다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컴퓨터 가게에서 흔히 말하는 뺀지를 놔요. 이 선정리 때문에 이 케이블 타이 다 끊고 해야 되니까 짜증나가지고 뺀지를 놓기 때문에 선정리를 할 때 케이블 타이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고요. 너무 과하지 않게 한 10개 미만으로 케이블 타이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예전에 조립해드렸던 분 중에 AS 기간이 다 끝났어요. 무상 AS 기간이 다 끝나고 컴퓨터 가게에 가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조립해드린 거를 엄청 제가 옛날에 빡세게 조립을 해드렸어요. 선정리 막 거의 뭐 편집중 환자같이 막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드렸더니 컴퓨터 가게 막 여기저기 수리하러 갔는데 여기서 안 해준다 저기서 안 해준다 하다가 마지막에 간 데에서 어떤 사람이 조립해줬냐라고 해서 저한테 전화 오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 가게 아저씨가 뭐라고 하더라고요. 선정리 이렇게 해주면 수리하는 사람은 얼마나 짜증나는 줄 아냐고. 그래서 뭐 안 좋은 얘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말싸움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저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과하게 선정리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케이블을 좀 정리를 할 건데요. 케이블 정리할 때도 이 좀 그래도 빡세게 안 하더라도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이 아수라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얘를 일단 빼주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요 두 선만 이쪽으로 빼줍니다. 이 두 선은 얘랑 이제 연결돼야 되는 선이고요. 요거는 이제 파워의 ID 전원 케이블이랑 결합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케이블들을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조립을 할 건데요. 얘 같은 경우는 뭐 안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안에서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지저분하니까 최대한 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요 HD 오디오 여기 보시면 HD 오디오라고 써있죠. HD 오디오 초점을 못 잡네. HD 오디오 이렇게 HD 오디오라고 써있는 걸 여기 오디오라고 써있는 부분에 결합을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홈이 있어요. 10개 중에 아래 5개 위에 4개 그 다음에 가운데 하나 홈이 비었죠. 여기도 보시면 아래 5개 위에 5개 중에 가운데 홈이 하나 비었죠. 여기 얘랑 구멍을 맞춰 가지고 그냥 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끼면 구멍이 맞겠죠. 이렇게 해서 껴주시고요. 그러면 오디오 케이블 장착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USB 케이블을 장착을 해줄 건데요. USB 포트는 어딨냐? 얘는 USB 포트가 여기 있네요. 여기 이 USB 케이블을 지금 안 잡히는데요. USB 케이블을 여기 USB라고 써져 있죠. 이 부분에 USB 2.0 포트에 껴줄 거예요. 근데 얘는 아까랑 다르게 얘는 위에 5개 아래 4개 중에 요 한 끝에 있는 거 하나가 비어 있죠. 핀이 지금 요 하나가 비어 있어요. 얘도 지금 여기 보면 하나가 비어 있고요. 얘는 요렇게 해서 끼면 맞겠네요. 이렇게 해서 껴주시고요. 그러면 HD 오디오 USB 얘네들은 아까 그 구멍 홈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반대로 끼려고 해도 안 껴져요. 뭐 세게 해가지고 부러뜨리지 않는 이상 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껴주시고 그 다음에 요 케이블들을 연결을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패널 케이블들이에요. 뭐 여기 보시면 리셋 스위치 이걸 연결을 해야 케이스 이 상단에 있는 리셋 버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먹는 거예요. 리셋 뭐 파워 리셋 이런 것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리셋 스위치 그 다음에 파워 스위치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드 LED 파워 LED 이렇게 케이블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어디다 끼냐면요. 보통은 메인보드를 이렇게 사각의 메인보드를 봤을 때 우측 하단에 있어요. 보통은 우측 하단 이 부분에 프론트 패널을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쪽에다 연결하는 거고 이 옆에 써 있어요. 지금 옆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쪽에 보시면
리셋 스위치, 파워 스위치, 그러니까 파워 SW, 리셋 SW, 그다음에 여기 하드 LED, 파워 LED 이렇게 지금 써 있죠. 여기를 요 구멍에 맞춰서 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아래 5개, 위에 4개 중에 한 핀, 오른쪽 한 핀이 비어 있죠. 요거 무시하고 이 줄 그냥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요 줄 안 쓰고 아래 왼쪽부터 4개, 위에도 4개, 이렇게 8개만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껴주실 때는 리셋이라고 써 있는 거를 요쪽 끝에, 아래쪽 오른쪽에 있는 두 칸에다 껴주시고요. 요 핀은 안 쓰는 거예요. 이 핀에다 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리셋 위에 똑같은 위치로 파워 SW 이렇게 껴주시고요. 그리고 하드 LED, 이거는 리셋의 왼쪽 부분 두 칸에다 이렇게 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얘를 지금 보시면 파워 LED, 요 제품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얘네들은 극성이 있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를 항상 이 윗부분 중에 우측에다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여기 지금 한 핀 남죠. 얘는 이제 파워 LED에 플러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케이블들은 다 장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굵은 놈, 이 굵은 놈은 USB 3.0, 지금 요 케이스에 보시면 여기 USB 3.0 포트 있죠. 요 USB 3.0의 연장 케이블이라고 보면 돼요. 얘를 메인보드에 연결해서 얘를 쓸 수 있게끔 하는 요 케이블이라고 보면 돼요. 얘는 지금 보시면 이 메인보드 안에 이 3.0 헤더라는 게 있어요. 요 헤더에다가 연결해 주는 거예요. 요 3.0 USB 헤더 여기다 연결해 주면 되는데, 얘는 여기 이렇게 홈이 있죠. 밑에는 홈이 없고, 요 홈 맞춰서 이쪽에 있는 홈을 요 윗부분에 있는 홈이랑 이렇게 맞춰서 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 홈에 맞춰서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 케이블을 보시면 이 3.0 케이블에 2.0이 하나 더 달려 있잖아요. 2.0이 USB 2.0, USB 3.0. 얘네 둘을 같이 이렇게 메인보드에서 꽂으면 안 돼요. 쇼트 나요. 여기 지금 여기도 써 있잖아요. USB 2.0과 3.0을 동시에 연결할 경우 쇼트가 일어날 수 있으니 한 개만 연결하세요. 한 개만 연결할 때는 3.0 헤더, 이렇게 메인보드에 3.0 헤더가 있는 경우에는 3.0만 여기다 연결하면 되고요. 만약에 메인보드에 이런 3.0 헤더가 없을 때는 이걸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USB 포트를 쓰지 못하고 놀려야 되는 건데, 그때는 이걸 못 쓰게 되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2.0 케이블을 USB 2.0 포트에다, 요런 USB 2.0 포트 있죠? 요런 포트에다가 연결을 해서, 얘를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 얘는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얘는 헤더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묶어 줄 거예요. 혹시라도 조립해서 이제 제가 판매를 했을 때 구매자분들이 실수로라도 이거 케이블 빠진 거 아니야 라고 하고 연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아예 못 쓰도록 이렇게 묶어 줄 거예요. 이렇게 묶어 가지고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 뒷부분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올 거예요. 이렇게 와서 여기에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밑에 부분에 이제 케이스에서 나오는 케이블들은 다 연결이 된 거예요. 이 아래쪽 부분으로 다 연결이 됐고, 이렇게 보시면 뒤쪽은 지금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요 케이블들만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케이블들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배터리 몇 프로 있어? 지금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설명을 그냥 조립을 했으면 한 20분이면 끝날 거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뭐 선정리 다 해봤자 뭐 한 25분 정도면 되는데, 몇 프로 있다고? 지금 45분 됐어. 아이고, 말을 안 해. 몇 프로 있다고? 45분 됐다고. 45분 동안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어요. 30분이면 끝나는데. 뭐라고? 팔 아파. 손절해. 그냥 아프다고 안 하고 뭐라고 했잖아. 졸 뭐라고 했잖아. 졸라 아파.
팔이 졸라 아프다고 그러네요. 제가 지금 이거를 찍을 줄 몰라가지고 저희 와이프가 지금 찍어주고 있는데 미안해.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요. 여기에 이제 하드랑 SSD를 결합을 할 건데 이 아수라 케이스는 여기에도 SSD를 장착을 할 수 있고요. 이 두 군데도 이 두 군데도 장착을 할 수 있고 이 아래쪽에도 장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편하게 그냥 SSD랑 하드를 둘 다 이쪽에다 장착을 할 거예요. 하드 같은 경우는 정품을 사도 그냥 이렇게 비닐봉다리에 이렇게 담아져 있어요. 이렇게 비닐에. 참 그러네요. 비닐에 담아져 있는 거 이렇게 뜯어 주시고요. 항상 요거 뜯으신 다음에 요 스티커를 하드에다 붙여줘야 돼요. 얘가 있어야 AS가 가능합니다. 얘를 붙여놔야. 얘를 안 붙여놓으면 AS가 안 돼요. 그래서 하드를 결합해 줄 때 요 홈에 맞춰서 이 구멍들이랑 홈을 맞춰서 이렇게 껴주시고 이렇게 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끼셔도 되는데 이분은 택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불안정할 수 있어서 요 뒤에다가 나사를 요 4개 홀에다가 나사를 박아줄 건데요. 4개를 다 박을 필요는 없어요. 2개만 박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2개 박든 이렇게 2개 박든 2개만 박아주시면 되는데 얘에다가 박아줄 나사는 이 케이스에서 케이스 부속품으로 들어있는 요 나사 중에 아까 그 UFO 나사랑 약간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나사가 좀 더 뚱뚱하죠. 얘는 좀 뚱뚱해요. 뚱뚱한 요 나사를 박아줄 겁니다. 이 나사를 저는 수전증 있나?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요렇게 2개를 박아줄 겁니다. 2개를 다 박아줬으면 아예 빠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도 빠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4개를 다 박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드를 요 아래쪽에다가 넣어줍니다. 얘는 그래도 이렇게 슬라이딩 방식이라 그냥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주면 그냥 지가 고정이 돼요. 이렇게. 그리고 SSD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요 봉인 실 있는 데를 열어주시고요. 얘도 SSD를 빼시고 여기 얘도 요 홀로그램 있죠? 요 홀로그램 부분을 이렇게 칼로 빼서 SSD에 장착을 해줍니다. 뭐 이게 있어야 어느 유통사에서 유통을 했다라는 게 이제 표시가 되기 때문에 AS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SSD도 똑같이 요 홀에 맞춰서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요 네 군데의 홀에 맞춰서 고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얘는 아까 전에 메인보드 조립할 때 썼던 요 UFO 같이 생긴 얘를 갖다가 박아주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4개를 다 장착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2개만 장착을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여기 하나 박아주시고 이쪽에 하나 박아주시고요. 항상 이렇게 대각선으로 박아주거나 뭐 이렇게 박아주시든 상관없어요. 근데 얘는 아까 하드 같은 경우는 정중앙 쪽에 나사홀이 있었기 때문에 가운데다 2개를 박은 거고요. 얘는 이제 양쪽 끝에 있으니까 이쪽에다 박으면 이제 뒷부분이 뭐 자동차로 얘기하면 뒤가 털린다고 하잖아요. 그 뒷부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이렇게 달아줍니다. 그리고 얘도 슬라이딩 방식으로 여기다가 들어가 하고 밀어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를 달기 전에요. 이 SATA 케이블 하드랑 SSD를 연결하려면 이 SATA 케이블을 써야 되잖아요. SATA 케이블을 먼저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SATA 케이블을 왜 먼저 연결을 해주냐? 이 본체 내부를 봐보세요. 내부를 보시면 이쪽에 SATA 포트가 있고요. 너무 가까이 대지 마봐. 이쪽에 SATA 포트가 있고 여기도 SATA 포트가 있어요. 지금 얘를 보시면 이 메인보드 슬롯이 메인보드의 이 PCI 슬롯이 여기가 그래픽 카드가 위치하는 데예요. 그래픽 카드가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요렇게 들어가서 이 라인을 이렇게 가릴 거예요. 그래픽 카드를 좀 저렴한 모델을 산다 그러면 그래픽 카드가 길지 않기 때문에 뭐 요 정도까지밖에 안 와서 얘네들이 아무 간섭이 없지만 그래픽 카드를 긴 거를 장착할 때는 얘를 가려버려요. 그럼 나중에 이제 그래픽 카드에 여기 가려져 가지고 이런 시야가 없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SATA 케이블을 막
이렇게 막 꽂으려고 막 하면 안 보여요. 꽂기도 힘들고. 그래서 미리 SATA 케이블을 먼저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픽 카드를 장착을 할 거예요. SATA 케이블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하나를 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서 이렇게 하나를 껴줄 거예요. 이렇게 SATA 케이블을 여기 하나 두 개를 꼈고요. 그래픽 카드가 이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그래픽 카드를 먼저 장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 요 조립하시는 그러니까 조립해드릴 요 구매하신 고객분한테도 이제 허락을 맡았는데 요 2060 같은 경우 제가 다른 2060들이랑 간단하게 리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장착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맨 마지막에 장착을 할 거고요. 일단은 케이블들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연결을 할게요. 이제 이 24핀 전원 케이블도 요 뒷구멍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뒤쪽 요 구멍으로 홀로 이렇게 들어가 주고요.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빼가지고 이쪽에 이 홀에 24핀 전원을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는 옆에 보시면 요 걸쇠가 있어요. 이 부분. 요 걸쇠 부분. 제대로 안 껴주면 걸쇠가 이렇게 일자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이게 항상 이렇게 일자로 잠길 때까지 꽉 눌러 주셔야 돼요. 이렇게 껴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래픽 카드를 장착했을 때 그래픽 카드 이제 전원 케이블을 그래픽 카드 이제 보조 전원을 연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도 그래픽 카드 PCI 전원 얘도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미리 넣어 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선정리를 아주 간단하게 선정리하는 거를 좀 보여 드릴게요. 지금 이 케이블을 제가 이렇게 넣었는데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이 위쪽으로 넣어서 하면 선정리가 조금 더 편해요. 이렇게 해서 장착을 해 주시고 이제 이 케이블들을 너무 빡세지 않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케이블 타입 한 5개 정도만 써볼게요. 이렇게 여기서 한 라인을 이렇게 묶어줍니다. 이렇게 하나를 묶어주고요. 그리고 여기 풀샷으로 찍어줘. 이 좀 뒤쪽에서. 이 아까 전에 빼놨었던 이 후면 쿨링팬에 이제 그 전원 케이블이랑 보조 전원 케이블이랑 이렇게 한 라인으로 케이블 타이를 묶어줍니다. 이렇게 묶어줬죠. 그리고 얘네들을 여기서 만나게 해줘요. 얘네들을 여기서 이렇게 Y자로다가 만나게 이렇게 만나게 해주고요. 이 케이블 타이를 무조건 세게 묶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케이블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 주시고요. 얘는 지금 여기서 나온 이 케이블은 이쪽으로 이렇게 일단 빼줘요. 나중에 얘네들이랑 연결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중간을 또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들 케이블들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얘네들은 이렇게 올리셔서 이쪽으로 그냥 묶어 주셔도 되고요. 뭐 사실 그냥 놓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같으면 이 안쪽으로 넣어서 조립을 케이블들을 정리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까지 이제 보고 따라 하실 수 있게끔 영상을 만드는 거라서 일단 최대한 쉽게 요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케이블 타이 긴 부분들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고요. 정리를 해주고 얘네들은 이렇게 위로 올려줘 가지고 이렇게 묶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도 처지지 않고 근데 너무 이렇게 바짝 당겨 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나중에 뭐 컴퓨터가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뭐 조립 컴퓨터 가게 같은 데 가가지고 욕 먹을 일은 없어요. 여기 하나 끊으면 이 케이블들 다 떨어져 나오니까 얘네들 충분히 수리하거나 이렇게 할 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 컴퓨터 가게 사장님들이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또 묶어줘도 되는데 굳이 저는 더 이상 많이 안 쓰기로 했으니까 이 정도만 이제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만 해도 케이스를 닫았을 때 배불뚝이처럼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그리고 일단은 여기 케이블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긴 지금 그래픽카드를 지금 장착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케이블들은 이렇게만 그냥 살짝만 감아 놓을게요. 살짝만 감아 놓고, 여기 지금 홀이 있어요. 이 홀에다가 그냥 케이블을 묶어주면 돼요. 이렇게 묶어서 마무리는 이따가 이제 그래픽카드 장착한 다음에 할 거니까요. 여기는 이 정도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도 이 홀을 통해서 케이블 타이를 묶어줍니다. 이렇게 너무 세게 묶지는 않을 거예요. 나중에 그래픽카드를 장착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케이블들이 이 SSD랑 하드에 연결이 되잖아요. 연결하기 전에 이 SSD랑 하드에 전원을 넣어줘야 되니까 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역자 모양으로 생긴 SATA 케이블을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할 때는 뭐 이렇게 꽂고 나머지 밑으로 빼셔도 되고, 뭐 본인 하고 싶으신 대로 하면 돼요.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뭐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아래쪽으로 또 연결을 해주고, 뭐 얘를 이 안쪽으로 빼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다른 방법으로 뭐 하셔도 되니까 뭐 상관없어요. 파워마다 이게 뭐 2개 달려 있는 것도 있고, 이 케이블이 뭐 3개 달려 있는 것도 있으니까 본인들이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요렇게 이제 요렇게 정리를 합니다. 요렇게 정리를 해 놓고, 이래야 나중에 욕을 안 먹어요. 컴퓨터 고장 났을 때 컴퓨터 가게 아저씨들한테 이제 욕을 안 먹겠죠. 그리고 요 SATA 데이터 케이블을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 주신 다음에 돌려서 여기에 이렇게 껴줍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껴주면 깔끔하게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는 뭐 일로 넣어도 되고 어디로 넣어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넣어서 케이블을 여기에 이렇게 껴줍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그리고 얘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얘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케이블을 지금 이렇게 놓으면 지저분하니까 얘를 이렇게 끌어올릴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끌어올린 후에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서 안 들어오네. 아이씨. 오늘도 식빵을 찾을 뻔했네. 이 SSD 홀 쪽에다가 이렇게 묶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묶어주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해주시면 돼요. 너무 세게 묶으실 필요 없습니다. 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묶어주시고, 그리고 아까 전에 요 케이블을 옆으로 빼놨잖아요. 얘랑 이제 결합을 시켜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왜 안 들어가? 이 케이블이 휘었네 여기. 뭐 이래? 케이블이 휘었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어차피 안 쓸 거긴 한데 이 안에 핀이 약간 휘어 있네요. 약간 휘어 있어서 좀 잡을게요. 어차피 나중에 또 쓰셔야 되니까 휘어 있는 거를
살짝 살짝 잡아줬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하여튼 뭐 잡아줬어요. 그리고 케이블 타이를 정리를 합니다. 그래픽카드 전원 케이블은 아까 저쪽으로 뺐기 때문에 지금 얘가 남잖아요. 얘가 남고 그래픽카드 PCI 전원 케이블 요게 남고, 얘네 두 케이블은 어차피 안 쓸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렇게 묶어 가지고 이 안에다 넣어 주시면 돼요. 그냥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선정리가 굉장히 쉬워요. 이 안에다 그냥 밀어 넣어 주시면 돼요. 뭐 묶어서 케이블 타이로 묶어 가지고 넣어 주셔도 되고요, 여기를 묶어서 넣어 주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넣어 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들어가는 건 똑같고 티도 안 나요. 이렇게 해서 넣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ID 케이블을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이렇게 나머지 안 쓰는 부분들은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요 끝에 요거 하나만 쓰면 되니까 요 케이블은 여기에다가 이 4핀 4핀 맞춰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안 보이게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끝났어요. 케이블 타이를 예전에는 제가 조립을 어떻게 했냐면 이 케이블을 이쪽으로 빼고 뭐 이쪽 케이블을 이쪽으로 빼고 해서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 가지고 케이블 타이 한 2, 30개 써 가지고 무슨 환자같이 정말 심하게 선정리를 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욕먹어요. 이건 나중에 끝낼게요. 그래픽카드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넣을 때 다시 한번 뭐 찍어야 되려나 모르겠는데, 일단은 배불뜨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배불뜨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다 됐네요. 배불뜨기는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얘를 다시 손나사로 이렇게 조여줍니다. 손나사로 이렇게 조여주세요. 이렇게 다 조였으면 일어나 완성. 이렇게 되면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픽카드만 이쪽에 들어오고 그래픽카드 보조전원만 이렇게 껴주면 끝나는 겁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조립을 하진 않았어요. 굉장히 깔끔하게 조립을 하진 않았는데 초보분들도 요 정도만 하시면,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했는데 약 한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아무리 모르시는 분이더라도 제가 지금 천천히 일부러 설명을 해 드리면서 했기 때문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 누구나 다 조립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360 그 박격포 제품이어서 이렇게 조립이 된 거고요. 다른 메인보드들은 이런 그 위치들, 뭐 USB 3.0 포트라든지 SATA 포트라든지 뭐 HD 오디오 포트라든지 아니면 프론트 패널 포트라든지 이런 애들이 위치가 다 다를 수 있어요. 뭐 얘가 여기 있는 애도 있고 뭐 얘가 이쪽에 있기도 하고 뭐 여기도 있기도 하고 뭐 이 USB 3.0 헤더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다가 뭐 이쪽에 있기도 하고 막 다 달라요. 레이아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약간 헷갈릴 수는 있지만 똑같은 비슷하게 생긴 놈이 아니라 똑같이 생긴 놈한테 찾아가지고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누구나 조립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래픽카드 장착하실 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쪽 부분 그래픽카드 이제 여기를 뭐라 그러지? 뭐 가이드라고 해야 되나? 이 부분을 열어가지고 그래픽카드를 장착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뭐 안으로 그냥 넣어가지고 이거 안 열고 장착을 하셔도 되는데, 요 케이스 말고요. 다른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꼭 얘를 열어야지만 그래픽카드를 장착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예전에 지식인에서 딱 두 분 봤어요. 지식인에서 어떤 분이랑 그 다음에 블로그에서 저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그래픽카드가 이런 식이 아니라 안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걸 꼭 가이드를 제거를 해야지만 그래픽카드가 장착되는데, 안 들어간다고 여기를 뭐라 그래야 돼? 뭐 니번가 뭐 이런 걸로 뭐 여기를 다 잘라 뜯어가지고 여기를 다 케이스를 다 조사 놓고서 여기 딱 집어넣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픽카드를.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 들어가는 건 안 들어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 넣은 거든 아니면 이
케이스랑 뭐 호환이 안 되는 거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뭐 정상적인데 안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픽카드 장착하실 때 여기 잘라 먹지 마세요. 여기 절대 잘라 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이따가 장착할 때 추가적인 영상 한 2, 3분 정도 찍어 가지고 같이 붙여서 유튜브에다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끊어.